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기함 DJ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만 손의 온기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겨울의 초입에서 2020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특별 방송 얘기함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겪어본 적이 없는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거나 포옹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쉽지 않겠지만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네, 11월 20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얘기함을 만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재 유튜브 얘기함 채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행사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해 주실 중앙심리부검센터 서지혜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 서지혜입니다. 이번 저희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브랜드 얘기함을 런칭하고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수피 공모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진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방송을 통해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또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대신함을 그것으로 또 아쉬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자살 유족의 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1999년도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아버지를 자살로 떠나보낸 미국 해리 레이드 상원 의원의 발의로 자살로 인하여 상처받은 유족분들이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 주관으로 2015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맞이하면서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브랜드 얘기함을 런칭해 건강한 애도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얘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 자살예방재단 AFSP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열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쪼록 의미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요 보건복지부 연민섭 정신건강정책관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연민섭입니다. 세계 자살유족의 날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념식을 위해 애써 주신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자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사회가 자살 유족과 함께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족 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들의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건강히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지원과 자살 유족 인식 개선을 위한 동료 지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통해 치료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사별 직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자살 유족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자살 유족에게 보내는 지지를 확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향받는 일반 국민과 자살 시도자 등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이라는 단어가 제약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신 연민섭 정신건강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전홍진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전홍진입니다. 먼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에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살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권리선언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족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건강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 브랜드 얘기함 런칭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센터의 선생님들과 함께 유족분들이 어디에서라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유족 지원 서비스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번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식전 행사로 유족이 위로받았던 상처받았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얘기함 수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해 현장과 각 지역에서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깊게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얘기하고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홍진 센터장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얘기함 브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을 다룬 얘기함의 탄생, 그리고 브랜드를 소개하는 얘기함과의 만남, 또 수필 공모전을 통한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과 이야기, 얘기함을 얘기하다, 그리고 브랜드 런칭 기념 공연, 얘기함을 기념하며 이렇게 4개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면서 얘기함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샌드아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샌드아트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만약에 가까이에서 자살로 사별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뭐랄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샌드아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분들께 정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라든지 자살 유족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또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 자살 유족분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자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브랜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얘기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또 브랜드 영상까지 함께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또 퀴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신 두 영상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한 분께는 1등 선물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드리고요. 세 분께는 2등 선물 온라인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분께는 3등 선물인 외식 상품권 5천 원권 석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참여한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얘기한 브랜드 런칭 패키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찍고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상품 발송해 드려야 되니까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적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간 퀴즈 나갑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얘기함은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1번 얘기해요, 기다려요, 함성해요. 2번 얘기거리, 기억거리, 함께하기. 3번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할래요. 4번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화면 QR코드를 찍으시거나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건강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자, 이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1번 애척, 2번 애도, 3번 연도.
마지막 퀴즈입니다. 얘기한 브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2번 건강한 애도를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번 애도를 더 은밀히 하기 위해. 네, 정답은 4시 40분까지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는 두 번째 중간 퀴즈 문제 제출 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얘기함을 만나다와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브랜드 영상을 함께 본 뒤에 이렇게 중간 퀴즈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얘기한 브랜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서 샌드아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얘기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그 계기와 목적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한 브랜드는 상실 후 어려움을 느끼는 유족이 사회적 편견으로 삶의 이중고에 놓이지 않도록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 유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방해 요인 1위가 지원 방법을 알지 못해서 2위가 자살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실시한 면담 참여자의 70%가 넘는 분들이 고인 사망 사인을 알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서비스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족을 바라보는 사회와 스스로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유족의 권익 옹호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애도를 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는 자살 유족을 위한 애도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약 25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얘기함 런칭에 맞춰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첫 행보로 현판식을 저희가 진행하였는데요. 얘기함 브랜드와 함께 자살 유족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기관들의 현판식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보시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냈었는데요. 이 세 가지 퀴즈에 대한 정답을 4시 40분까지 하기 너무 머니까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판식 인터뷰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5개 이제 기초센터들이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자살 유가족을 발견해서 상담과 그리고 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심리부검을 연계한다든지 저희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에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을 위한 키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등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유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자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분 정도 이렇게 모였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적게 모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해서 좀 모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번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이지 못할 때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안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11월 28일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힐링 데이트라고 해서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동안 힘드셨던 것들을 좀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만 해도 한 해에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이 뭐 42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연계가 되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1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로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속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을 좀 어떻게든지 좀 끌어내서 좀 저희가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밤길 걷기라고 하는 행사가 사실 있었는데요. 그 영어 이름이 사실 나이트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을 뜻하는 NIGHT이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기사를 뜻하는 KNIGHT가 또 같은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살로 가족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그 고통의 심연을 지나서 그 새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걷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좀 격려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은 세상으로 정말 이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하고, 또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끼리 그런 어려움을 나누면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박진희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3분이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유족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렵고 고민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받았던 양성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유족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유족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순간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자조 모임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욕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유족분들이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번에 배웠던 프로그램들이나 사회기술 훈련들을 한번 내년에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가 유족분들의 모임을 상록수라고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 유족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또 우리 가족 모임을 유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마음에 희망의 수를 놓다, 이 상록수라고 부름으로써 유족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스티그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함 역시도 유족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언급보다 이야기해도 괜찮다, 기억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다, 이런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표현보다는 좀 더 유족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서 유족분들의 인식 개선이나 유족분들이 부르고 듣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희숙입니다. 2020 자살 유족의 날 기념 행사인 얘기함을 만나다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애도 상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센터와 사전 협약된 구미경찰서 형사과 및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응급실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참가하는 유가족들은 적지만 제비꽃이라는 자살 유족 모임 운영을 도움으로써 자살 유가족들이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애도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지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유족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이는 라디오 얘기함이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얘기함을 통해 전국의 유족분들이 서로 공감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러한 도움이 매우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얘기함이 활성화되어서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좀 더 쉽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살 유족분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죄책감으로 고인의 자살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내소 및 방문 상담과 같은 오프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자살 유가족을 발굴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유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도 다양한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실무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유족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위로받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처럼 고인을 기리는 야외 추모식, 머리 행사 등을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팀의 팀원 손영주입니다. 유족 자조 모임 및 유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유족 전문가 양성 교육을 듣고 나서 유족 상담을 진행해 보니 회기별로 유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조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상담이나 자조 모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가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유족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진행이 됐던 이 현판식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그 인터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현판식을 하니까요, 정말 새롭게 뭔가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는 자살 유족에게 애도 상담을 비롯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주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함 확성기 로고가 걸려있는 기관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꼭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현판식을 진행했던 기간 중 한 군데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좀 느껴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센터의 누구이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이종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유족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애도 상담이나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현판식을 진행했는데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은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건강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도 있고요. 네, 그 현판식을 하기 전과 후에 센터의 분위기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는 살구 캐릭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생명지킴이가 돼야 한다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판식을 통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현판식을 딱 했고 또 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우리 많은 자살 유족분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또 많은 상담과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종하 센터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고 센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은 다른 국내 평균 수준보다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당사자분들이나 유족들이 받은 영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외래에서나 이렇게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에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족분들이 센터에 내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의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사건에 대한 충격, 불안, 죄책감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고 상담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네, 어려운 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힘든 점도 있겠지만 또 보람을 느끼신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또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유가족분들이 이제 정서적 괴로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 힘들어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회복을 했을 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네, 그럼 현판식을 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셨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자살예방센터도 그렇지만 모든 기관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나 치료 전에 높은 문턱들의 문제점들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도 아니고 저희 자살예방센터 선생님들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자살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유족분들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있고 저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나 같은 센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힘든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이렇게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현판식이 이렇게 센터의 많은 선생님과 또 자살 유족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전환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종하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행사 응원 영상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송기정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유족분들을 위해서 애기암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다 해서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9개의 생명보험사들의 출연금으로 자살 예방사업, 저출산 해소, 고령화 극복,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자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족분들의 정서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기암 브랜드를 통해서 중앙심리부검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시민들과 유족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그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재단과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힘찬 응원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송기정 상임이사님 영상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인 미고사의 강명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고사의 강명수입니다. 네, 미고사 어떤 특정 단어의 줄임말 같은데 미고사가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의 줄임말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서 미안하고 지금껏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는 유가족의 마음인 동시에 고인으로서 이렇게 떠나가서 미안하고 생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껏 날 기억해줘서 고맙고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족과 고인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죠. 네, 선생님 그러면 미고사라고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원래 자살 생존자들의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생존자라는 명칭에 대해 가족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회원들에게 이름을 공모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이 된 이름이 바로 미고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모임을 하는지 미고사는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고사는 자살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입니다. 온라인상 모임을 하기 위해 2010년 11월 22일 다음 카페로 개설되었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현재는 카페 회원수가 1,800여 명입니다. 오프라인 자조 모임은 2012년에 처음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해피브레드 자조 모임 17분 참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전국 모임이 열립니다. 2014년도부터는 카페 회원이 1,000명 이상이 되고 자조 모임의 참석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 라이프호프와 함께 유가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회사 룬두백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유족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자조 모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라이프호프와 함께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카페 회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살 유족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 유족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유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20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670명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죠. 한 사람이 자살하면 평균 8명 정도의 주변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에 1만여 명이 자살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자살 유족의 숫자도 매년 8만여 명씩 발생한다는 이야기이고 지난 10년간 누적된 인원은 최소 1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살 유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치유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강명수 선생님께서는 곁에서 많은 유족들을 또 봐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살 유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자살로 인한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을 마음껏 슬퍼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다른 사인보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많이 겪게 되면서 애도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사회적 낙인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살 유족을 만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관심을 표현하면서 고인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눈물과 좌절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살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미루시고 유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떠나가신 그 고인의 사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유족분들께서 또 어떤 위로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살 유족이 또 자살 위험군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럴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자살 유족들은 자살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 위험이 8배,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은 자살 유족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살 행동이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자살한 가족이 자살 행동의 역할 모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자살 행동을 한 고인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현재 죽음의 상실을 겪는 유족에게 어떤 방식의 애도 과정이든 존중하며 말없이 안아주고 실질적인 일상의 도움과 애도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권유할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살 유족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을 단위의 관심이 필요하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꾸준한 예방 교육과 함께 유족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정신질환, 자살자 혹은 자살 유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책적인 변화도 점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족이 조금 더 빨리 서비스를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12조 2와 20조가 개정되면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로 지정되면서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와 사회적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 행동계획 안에서도 사후관리 강화에 유족 지원이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얘기함 브랜드 런칭한 날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얘기함은 상실 후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유족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애도를 위해서 연대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선생님, 저희 얘기함에 대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살자와 자살 유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사회적 참여 독려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살 유족이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얘기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저희가 잠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간 퀴즈를 내야 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첫 번째 퀴즈 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첨자를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명수 선생님께 이 발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당첨자는 저희가 전화번호 뒷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등상 7213님, 2등상 8413님, 6929님, 1310님, 3등 6612외 9명, 추첨상 6160외 9명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정의 상품과 상품권에 당첨된 분들은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실 때 적어주셨던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도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강명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첨자분들께는요, 저희가 오늘 중에 공지사항에 게시를 하고 11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중간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3등은 6621 외에 9명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간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맞히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한 분께는 1등이죠. 1등 선물인 애플 에어팟 1세대를 드리고요. 그리고 2등에게는 세 분께 온라인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립니다. 3등 10분께는요. 선물 외식 상품권 5천 원권 석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쉬워하시긴 이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을 추첨을 해서요. 얘기한 브랜드 런칭 패키지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찍고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발송해 드려야 하니까 역시나 성함과 전화번호 꼭 적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OX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조 모임은 미고사 하나밖에 없다. OX.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하여 상처받은 유족이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조 모임은 모든 활동에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네, 방금 세 가지 이 퀴즈 OX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시각이 이제 4시 50분 조금 넘었습니다. 5시까지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5시까지 화면에 QR코드를 찍거나 댓글창에 링크로 들어가셔서요. 정답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성함과 전화번호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브랜드 런칭 기념으로 얘기함 수필 공모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위로가 되는 경험, 상처가 되는 경험을 주제로 자살 유족, 자살 예방 사업의 실무자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필 공모작을 접수받았는데요. 10월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수상작 전시회를 하고 싶었지만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수상작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글판으로 제작하였고요. 그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기함 수필 공모전 대상 수상작 눈물 먹고 피운 토란꽃 이종수. 인사성이 바른 아들아, 웃음이 많던 아들아, 부지런하고 배려가 많던 아들아, 봉사정신이 투철했던 아들아,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너의 꿈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채 연기처럼 가버리는 아들아,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살다간 내 아들아, 엄마랑 한 약속 지키느라 너의 꿈을 접게 하여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곳은 어떠니? 눈물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곳에서 네가 하고자 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보려무나. 엄마는 너를 가슴에 묻고 너를 닮아 활짝 핀 토란꽃을 보며 콩이랑 배추며 물을 심었다. 먼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렴. 그동안 시간이 가고 날이 가서 아픔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과 자살방지센터 선생님들의 배려로 마음을 잡았으며 농촌으로 이사와 생각할 여유 없이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들의 죽음이 나의 부끄럼도 죄도 아님을 알았다. 작별의 아쉬움을 끊어내고 따뜻한 세상으로 걸어가 보려 한다. 네, 저희도 이 수필집을 엮으면서 굉장히 여러 번 좀 읽어보았는데요. 김현진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감정 전달도 잘 되고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수필집은 중앙심리부검센터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수필 공모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신 이종숙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주가 하늘나라에 떠내보내고 마음의 위로를 갚고자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희망을 찾으러 중국시 밀천으로 이사와 선생님 이종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숙님. 일단 이번 예기함 수필 공모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수상 소감 잠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얘기하면서 수필 공모전을 한다 해서 저희 생각, 제가 겪었던 일, 저희 마음속 이야기들을 그저 글이 흐르는 대로 써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저에게 큰 힘을 주시니 더욱더 용기가 생겨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은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농촌으로 내려와 옥수수, 호박, 토마토, 토란 등을 심어봤는데요. 다른 작물은 심으면 시골 안으로 쌀이 나오는데 토란만 쌀이 안 나더라고요. 매일 토란이 싹트기를 기다리면서 아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그 고집이 땡깡이어서요. 다른 아무들보다 그때라도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해야해야 많이 생각이었어요. 토란도 다른 작물보다 늦게 싹이 트더니 무럭무럭 자라 꽃이 돼요. 저는 토란꽃을 목장생 처음 보았어요. 애태우던 토란이 꽃까지 피우니 아들이 필요했나 싶었죠. 그래서 눈물 먹고 핀 토란꽃이라고 써모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전화 통화하고 계시나요? 네. 아, 그러면 유튜브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좀 집중하실 수 있게 저희가 소리가 약간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잠시만 좀
끄고 네, 저희 인터뷰 좀 해주시면. 껐어요. 네, 끄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아드님을 떠나보내시고 아직까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가족들과 또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노랗게 꽃 피운 토란꽃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밝고 맑은 세상으로 내딛고 있다. 이 수필의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아들이 설마 선물로 큰 토랑을 이제 수확하여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날려서는 친구분들이랑 고마운 지인분들이랑 조금씩 나눠드리고요. 저녁마다 농촌과 동네 한바퀴 뛰며 동네 어르신들께 농사짓는 그런 것과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국민처럼 이렇게 백수와 무슨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시골에서 키는 분이와 인간물을 심고 피고 수확하는 게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우울했던 것보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농작물도 햇볕을 봐야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어두운 마음속 기쁨보다는 밝은 햇살로 걸어가 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실 우리 다른 유족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희 섰고 힘이 부딪다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만 불꽃만 같은 아픔의 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듯이 뒤돌아보면 그만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지금은 당신을 죽고 떠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유의 도움을 받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떠난 일을 생각했듯이 남겨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들도 그 아픔을 보면 무척이나 아플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기쁨은 나누면 정이 든다는 말이 재미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연습해요. 기쁨은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 저 흐르는 시간처럼 나의 마음도 흘러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에 갇히지 마세요. 오늘 이 일이 힘들다면 내일은 울지 않는 하루를 보내봐요. 하루하루를 작은 계획으로 작은 계획으로 바꾸다 보면 아픔이 나는 지나가고 이렇게 웃는 내가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유가족 여러분, 얘기함을 통해 한 번 더 행복한 신혼의 나날을 걸어가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종숙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로 우리 이종숙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동료 지원 활동가 신병민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심리보건센터 동료 지원 활동가 1기 신명빈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유족의 날 행사에서 유족이 유족을 돕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동료 지원 활동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8명의 동료 지원 활동가가 양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료 지원 활동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신명빈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동료 지원 활동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2015년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유족 대상 강연, 전문가 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리골드 자조 모임 리더로 봉사를 하면서 동료 지원 활동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동료 지원 활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동료 지원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자살 예방, 법률, 전달 체계,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게이트키퍼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족과 관련해서 유족의 애도 과정 이해, 유족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네, 동료 지원 활동과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좋았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자살 유족이 겪는 애도의 다양성과 세밀한 감정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와는 결이 다른 유족의 다양한 애도 과정을 수용하고 공감해서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감정도 느꼈습니다. 네, 활동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신병부님은 어떤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상 지원 활동과 자조 모임 리더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상 지원 활동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운영하는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의 추모 공간과 온라인 애도 프로그램 게시판에 자살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남길 글에 대한 정서적 지지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자조 모임 리더 활동은 각 지역의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의 진행자로서 유족분들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쳐가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 저는 자조 모임 리더를 선택했습니다. 자살 유족이 안전한 장소에 모여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서로를 통해 치유받고 공감받을 수 있게 이끌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실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빈님께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조 모임 리더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기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다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내년 2기 동료 지원 활동가 모집에 많은 유족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하고요.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본인도 치유가 되고 다른 유족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희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도 동료 지원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자조 모임 리더나 온라인 상담가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최소화하도록 함께 많이 나누고 이후에 많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저희가 초대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특별한 초대 손님인데요. 국악 공연팀 레이블 소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블 소설의 대표 설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국악을 전공해서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전통음악을 좀 활성화하고 청년 국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블 소설은 어떤 공연을 하는 팀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하는 프로젝트 그리고라는 팀인데요. 한국 전통 음악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장르나 음악, 사람 등의 제한이 없이 좀 많이 함께 하고자 만들어진 팀입니다. 대금과 생황의 국악기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가나 판소리, 또 피아노, 베이스, 첼로 등 다양한 객원 연주자들과 함께 폭넓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국악을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재능 기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또 함께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2018년에 여기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하는 유족 지원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심리부검을 진행하면서 유가족을 위한 이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유가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국악 관련된 음악 그리고 공연들을 조금 지원을 하고 싶어서 센터에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마침 2018년에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 전시회에서 사용할 음악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좀 잔잔하고 따뜻한 국악곡을 선별해서 음악을 좀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좀 다양한 공연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악 공연 티켓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공연을 통해서 휴식과 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당시 전시회에 맞게 잔잔한 국악곡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국악과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님처럼 사회 활동을 하고 싶지만 사별 후에 죄책감이나 우울감, 그다음에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거나 이전처럼 생활하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유족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영상을 보고 계실 유족분들과 또 얘기한 브랜드의 앞날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 좀 사회활동에 복귀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생활 좀 복귀를 위해서 심리치료나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 현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응원의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런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응원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고 더 빛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연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레이블 소설 프로젝트 그리고 공연 함께 만나볼까요?
네, 멋진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이블 소설 프로젝트 그리고의 팀의 이 무대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중간 퀴즈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9731번님, 2등 5190님, 0263, 6756번님, 3등 4048외 9명입니다. 그리고 퀴즈 참여자 추첨상도 있고요. 3979외 9분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내 손으로 얘기함을 전해요. 해시태그 사전 이벤트를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또 사전 이벤트 당첨자도 지금 바로 발표해 주실까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요상 2423 외 9명, 기억해요상 9296 외 19분, 함께해요상 4352 외 5분입니다. 저희 아직까지 이제 발표 전화번호를 못 들으신 분들은 11월 25일에 유족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분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공지사항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 여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첨자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브랜드 얘기함을 만나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얘기하고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됐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직접 이렇게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더 풍요롭고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